4월 15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누가 오셨을까요? 형주님 어서 오세요. 슈퍼채팅 바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디아 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루시님, 네. 두려움없는 자연님, 성투오빠 따랑해님, 해피해피님, 여종성님, 긍정의 힘님, 어제와 다른님, 해피정님, 찬찬찬이님, 이영란님, 김진기님, 네. 아, 그리고 문영민님 어서 오시고요. 김영근님, 금성님, 네, 각시풀님, 졸졸졸님, 여름나무님, 김엘리자벳님, 끝내주는 인생님, 원태호님, 드간님, 얼음골님, 백만부자님, 가치나님, 찌구리님, 오노노님, 정주행님, 상시10%님 어서 오세요. 김명주님, 부자곰돌이님, 너는 나의 꽃님, 신현웅님, 황금손님, 데이지님, 도채호님도 어서 오세요. 오이천사님, 김수희님, 안동부자님, 동피랑님, 건강한 미래님, 소희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바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희수님, 파랑새님, 로즈마리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언니님, 나도 아빠님, 아, 단풍이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통장님, 서아진님, 행복한 부자님, 김혜자님, 시베리안 허세님,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서아진님이 100억 프로젝트님, 네. 부자 오빠님 엑시콘이 오늘 시간에서 아주 강세더라고요. 네. 유선구님, 성투사 수제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풍림 부자님, 리보폴리님, 대몽님, 경리님, 이정수님, 여우리님, 꼼꼼아재님, 어서 오세요. 115 일신님, 우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로즈마리님, 어서 오세요. 동신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네, 오늘 네 계좌는 나쁘지 않았죠. 네, 계좌는 일단은 플러스 나신 분도 있고 마이너스 나신 분도 있지만 뭐 많이 밀리지 않았던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사발님, 양성우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둘 다 많이 밀렸는데, 어, 일단 여러분들 그 4월 달, 네, 계좌 상황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지금 오늘까지 하고 플러스 0.6인가 0.7인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시장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플러스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조금 벌렸어요. 그래서 뭐 배당금 들어온 것도 좀 있겠지만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가 이제 플러스가 났다는 것은 오늘 대처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대처를 잘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보합도 괜찮아요. 뭐 많이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3.8 저렇게 나오면은요. 네, 가정 방문이 아주 시급하신 분들이죠. 어, 오늘은 아침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커질 만한 이유는 사실 없었죠. 네. 왜냐면 여러분들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일단 주도주 7개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에서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계좌는 올라가거든요. 계좌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자동차와 전기전자에서 전차 군단 해가지고 이쪽으로 모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데 그 반도체죠. 네,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반도체는 지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뭐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죠. 대신에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조금 깎아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가 나올 때 자동차를 매수했으면 어땠을까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아 이런 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면 그냥 바로 대박 수익이죠. 네. 그냥 바로 수익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주도주는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아하고 삼성전자 두 개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우리 현대차나 이런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그죠? 네. 현대차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요렇게 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올려놓고 또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횡보로 가면서 이격을 좁히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지금 21선 보세요. 여기 21선 보시면 여기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 21선 근처에서 딱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매수 포인트가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매수 포인트가. 어제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포지션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위에서 꺾이고 내려오는데 시장이 버티면서 올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매수는 어디로 들어온다 봐야 돼요? 어차피 2차 전지 바이오 쪽은 다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서 나올 게 없다 생각했을 때 반도체 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가는데 누가 받아줘야 돼요? 자동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아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으면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차도 괜찮았죠? 23만 5천 원. 아침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더 추가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또 가져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부품주들은 완성차가 좋아져야 돼요. 네. 완성차가 먼저 간 다음에 따라 붙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차피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요. 정해져 있죠. 뭐 어차피 AI 쪽이 나오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 지금 뭐 전선주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절반을 팔았죠. 그리고 뭐 오늘 안 파신 분들 오늘 올라갔을 때 파시면 되는 거고. 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00% 수익이 나와서 공짜였는데 이게 다시 더블로 됐어. 그래가지고 또 절반을 잘라내는 뭐 이렇게 하면 원금을 두 번 뽑아먹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재밌는 거는 지금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중동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이게 이란이죠. 여기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사방 국가들의 이제 방어 그 부분을 쳐가지고 이란은 일단 공격을 들어갔어요. 공격을 들어갔지만 지금 보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보면 99%를 다 요격해서 없앴다. 즉 미사일을 열심히 한 100발 쏴댔지만 그중에 99발을 요격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은 해서 일단은 소원 성취했죠. 피해는 크지 않죠?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은 야, 이란하고 붙는 거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쯤에서 끝내자.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게. 이스라엘 너희 국가의 영토를 우리가 방어를 대신해 주는 것은 하지만 공격에는 동참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돼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방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됩니다. 왜냐면 이란하고는 힘이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주변 국가에서 막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피곤하죠. 물론 방어를 서방 국가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서방 국가가 개입하는 즉시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상태고 이란뿐만 아니죠. 그 이란하고 같이 이제 그 벨트를 같이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뭐 이집트라든지 그 위쪽 시리아라든지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미국이 살짝 이것을 약간 만든 거 아니냐 싶기도 한단 말이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계속 상승만 하고 있어.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요. 조정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 이게 저는 약간 우연의 일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CPI가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근데 어쩌면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뒤로 할 수도 있다느니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동 문제까지 어떻게 나오냐고. 그죠? 너무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어쩌면 이렇게 악재들이 약속한 듯이 튀어나올까?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되면은요. 호재성 재료들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 갑자기. 갑자기 해결되고 갑자기 지표가 좋아지고 막 난리가 아니야. 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그 큰 자금들이 움직일 때 뭔가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 CPI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CPI는 뭐가 포함되냐면 유가가 포함돼요, 유가. WTI 유가 보세요.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CPI가 물가가 안 잡힙니다. 왜냐면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상품 가격의 상승, 기타 등등. 그다음에 이거 유가 자체도 상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포함되는 수치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다 끼워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조정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주도주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조정 받아야 되니까 나 들어갈게. 그 저 밑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또 잊혀지는 거죠. 근데 주도주들은 어때요? 올라가다가 조금 들어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들어가는 척하다가 또 들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정받는 이 구간들. 요 구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 이제는 주가 꺾이는 거 아니냐.' 생각되지만 실제로 멀리 내다보면서 기업의 미래를 살펴보게 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주도주를 쪼끔이라도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 네, 한 주라도 더 보유해야 되겠다.'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면 한 주라도 더 보유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 사야 되고 그다음에 비중이 적은 분들은 어떻게든 늘려야 되고요. 네.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게 있지 아마?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4 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액이 또 늘어났습니다.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은 관계가 있어요. 네. 근데 대주주가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묶여 있는 지분을 보시면 되죠. 네.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가 만약에 5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10%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 자산 운용사들이 한 5%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뭐 어떤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등등 해 가지고 한 2-3%뭐 특수관계인 해서 이 정도 있다 이거야. 50% 여기가 10%. 네. 이게 대주주, 이게 그다음에 누구요? 국민연금, 이게 뭐 이제 자산운용사 뭐 등등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외국인들 뭐 이렇게 있어. 그럼 다 합치면 몇 프로가 돼요? 67%가 되죠? 그러면 33%가 뭐가 됩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이 크게 잡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유동 주식수가 줄어든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죠. 어지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33%의 물량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유동 주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되냐면 품절주가 돼요. 품절주가 된다는 것은 주가가 조그마한 어떤 충격이나 조그마한 매수만 들어와도 크게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영향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어!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이 적어! 뭐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오르내리는 재료는 되지 않습니다. 네. 호재성 재료나 수급이 붙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품절주들 잘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제목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최근에도 계속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도주가 더 간다고 그랬습니다. 주도주가 더 간다. 주도주가 더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가는 주도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좌가 지금 편안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편안하게 잘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 주도주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가 좀 내려가면 자동차가 올려주고요. 자동차가 내려가면 반도체가 올려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렇게 가는 거지. 유동 주식 수가 많아져서 떨어지는 주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게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었죠. 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뭐가 많아지면 유동 주식 수가 많아져요. 유동 주식 수가 많아지면 자, 지금 우리 저기 부자 오빠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최대 주주가 짐을 많이 빨아당겨 가지고요. 이게 유동 주주가 적어. 그러면은요. 어떠한 호재성 재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악재가 나면 크게 빠지고 호재가 나면 크게 오릅니다. 이걸 우리가 품절주라고 하는데 요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 액면 분할을 치게 되면 만약에 10대 1을 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100주 가지고 유동시키는 것을 1000주로 돌리는 거죠.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면 가격도 싸지고 종목 수도 주식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이제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근데 유동 지수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주가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떨어지죠. 삼성전자든 여기 액면 분할할 때였잖아요. 여기 2017년도죠. 네, 액면 분할 5만 원으로 할 때. 요때 액면 분할 5만 원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주가 많이 올라간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요때는 이제 액면 분할 필요성도 좀 있긴 했었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요. 요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진행이 됐었던 거고 요때 이제 액면 분할 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왕창 샀죠. 가격이 싸니까 어쩐다. 뭐 그러면서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서 오히려 무거워지니까 주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유동 주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돌아다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만 그 시작점에서는 일단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한번 팔 때 이게 25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25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짜리를 한 주 팔기는 조금 그랬는데 이걸 10개로 나눠 주니까 하나에 25,000 원씩 됐어. 25,000 원짜리 한 뭐 10주 파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고렇게 가는 겁니다. 이번 특강에 업황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그림 한 장으로 나온 게 있어. 이번 특강. 네. 이번 특강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아마 공지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번 특강에서 첫 번째,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상승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추세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차트 기법을 첫 번째 강의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업종 분석으로 주도주 찾기. 여러분들 이 업종 분석으로 주도주 찾는 방법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충격을 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 이제 제가 업종을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이제는 반도체가 잘 갈 겁니다. 뭐 자동차가 잘 갈 겁니다. 뭐가 잘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찾을 때 항상 경제적 지표나 이런 거 통계청 자료, 그다음에 한국은행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수출입 지표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도록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봐야 되고 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 수익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또 이런 종목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전략이 또 3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강은 미리 이제 4분기 준비해야 되죠. 이제 하반기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하반기 주도주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자료가 한 20페이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상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네. 그 정도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 분석 같은 경우는 페이지는 10장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종목을 또 쫙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고
상승장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은 지금 24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생각하시기 나름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다 플러스 한 1시간 정도씩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4시간은 솔직히 내가 힘들지. 네. 4시간은 제가 좀 힘들고요. 네. 그냥 길게 가면 한 3시간. 네. 2시간에는 아마 안 끝나지 싶습니다. 네. 뭐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에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강의만 집중해서 해도 2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냥 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네. 딱 지금 필요한 네. 그런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특강 뭐 아시죠? 특강은 네. 우리 집에 쌀도 떨어졌지만 여러분들의 곳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전쟁 걱정은 뭐 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잖아. 네. 특강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기저귀를 항상 차고 준비하시고 입장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 지난번 특강에서 기저귀 안 차고 입장하셨다가 울고 나가신 분 있었어요. "무엥." 하면서 네. 중간에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네. 진짜 속눈썹 치고 한 번씩 하고 오세요. 진짜 울고 나간다니까. "우엥." 그러면 "다시는 못 들어." 아니면 5강을 갖다 놓든가 뭐 아주 준비해 놔야 돼. 아니면 화장실에 들으시든가 뭐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제 특강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분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한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지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뭐 반격을 하겠다, 우리도 뭐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오늘 빠르면 오늘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유럽 증시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 일단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은 또 당분간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고요. 네, 어, 아마 이번 주부터 홈쇼핑에서 네, 그 성인용 기저귀 판매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홈쇼핑 보시면서 그때 대량 구매하셔가지고 홈쇼핑은 또 양이 많잖아. 너무 많이 파니까 그 해가지고 이제 두 집이서 나누든지 네, 세 집이서 나누든지 그렇게 하고 나눔해가지고 그렇게 어, 구매들 하세요. 이번에 팔 거요. 홈쇼핑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겠지. 성투사님이 강의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기저귀. 기적을 만들어주는 기저귀 해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해야 되겠어. 네, 홈쇼핑이랑 해가지고 공동구매로 이렇게 하라고.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애들은 그렇게 면티 있게 해가지고 기저귀를 대충 해도 되는데 성인들은 그게 양이 많아가지고 안 될걸? 네. 아무튼 네. 특강을 들으실 때는 항상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서 들으시고 반드시 복습하세요. 복습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드리니까 복습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더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이상 더 보셔야 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언제나 질문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서 네, 강의에 대한 질문도 올리셔야 돼요. 종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최대한 잘 활용해 보세요. 네, 최대한 잘 활용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특강 때만 되면은 다들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지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 특강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네, 저는 이미 준비를 거의 끝마쳤습니다. 강의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네, 그런 어떤 종목들 그런 것들을 맞춰서 붙여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는 다 나왔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료니까 또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희 특강은 항상 새롭습니다. 옛날 거 가지고 다시 울거먹는 강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해 놓지 마시고, 지난번에 들은 건 어떡해요? 네, 지난번에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귀결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정답은 이번에 그 시장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이라서, 뭐 전기전자가 또 앞에 선두에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도출되어 나오는 과정과, 그다음에 얘네들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잡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로 전기전자가 계속해서 간다라면 그쪽 구간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네. 최대한 3시간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간 넘기지 않도록 할 거고요. 네. 최대한 2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2시간 안에 끝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또 한번 할 테니까. 녹방. 네, 맞아요. 복습할 때는 1.5배속이나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안 먹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 강의 끝나면은 제가 살이 한 10kg 빠져요. 아닙니다. 특강 시간은 유료 방송 시간하고 똑같아요. 네. 유료 방송 때 하는 겁니다. 유료 방송 시간에서. 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장중에, 금요일 날 장중에, 그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요 유료 방송 시간에 특강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씩 들으시고, 네. 한 번씩은 들으시고, 그다음에 지난 자료들도 있어요. 지난 자료들. 물론 강의는 없지만 지난 자료들은 또 한 번씩 또 다운받아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지난 특강 때 종목들이 또 급등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한 건 때려치더라도 급등하지 않은 것들 위주에서 또 건질 만한 게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렇게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케이. 뭐 그래서 특강은 제가 나오면 어차피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 홍보를 또 하잖아요. 그죠? 네.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공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일주일 남았잖아요. 23일 날 시작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작이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방송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시간이 또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이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승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율, 유가 이런 쪽 보셔야 되는데, 유가는 지금 이렇게 지난 주말 기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일단은 공격이 들어가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유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100불 넘어갈 거다 얘기 나오는데 100불은 지금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저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CPI가 안 잡힙니다. 그러면은 진짜 얘네들 금리 인하 아니라 금리 인상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버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대선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총선 앞두고서 주가 떨어지면 어때요? 기분 더럽지. 그죠? 기분이 더럽고, 그 다음에 그 미국도 마찬가지야. 대선을 앞두고서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네, 현재 집권 중인 정당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주가를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CPI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의 상승은 억누르려고 하겠죠.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입장은 뭐겠습니까?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입장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쪽 중동 문제, 지난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묻혀버리게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중동 전역으로 번지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한 거잖아요. 이란 사람들이 죽었잖아, 공격을 당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사과를 했지만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북한에서 우리 저기 뭐야 파주 쪽에다가, 네, 성추사 집 바로 옆에다가 대포를 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옆에가 이제 뭐 쑥대밭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정부가 안 하면 내가 쏘지. "야 갖고 와." 해 갖고 미사일 해 가지고 빵 네. "네가 지금 성투사를 겨냥해서 쐈어? 김정은이 너 슈 팍 내 가지고 미사일 인제 미국에서도 날아가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야 파주는 건드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나온다고. 에헴. 보복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공격하면서 얘기한 얘기는 뭐겠어요. "야 우리는 유엔에서 정한 법대로 한 거다.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공격을 안 하면 되겠냐?" 응. 파주를 공격하는 순간 네 통일되는 거야.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는 네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했다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니들이 잘못한 건데 뭐 니들이 먼저 공격한 건데 뭐 니들이 오바를 한 건데 뭐 그다음에 니들 피해도 얼마 안 받았잖아. 이대로 끝내라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뉴스나 이런 쪽이 제일 문제인 게 무엇이냐? 극단적인 걸 원합니다.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걸 원해요. 5차 중동 정쟁, 뭐 세계 3차 대전 막 요즘에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이런 거 안 한다고. 왜냐면 누가 요즘에 무기로 전쟁을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무기로 전쟁합니까? 지금은 이런 전쟁이 총칼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무기를 생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 억제를 위함이죠.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 억제, 그냥 국방력입니다. 왜냐하면 먹힐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인 거지 내가 실제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진짜 원시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나타나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실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지금 운용 중인 무기들이 너무 재래식이야. 어떤 쓸데가 없어. 너무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쏟아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와장창 쏟아붓는 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생각하면은 그냥 이 무기를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이제는 급할 게 없거든. 예. 그때 많이 전쟁 무기 갖다 썼기 때문에 이제 급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중동 니들까지 한다고? 근데 니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데.'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전쟁이란 걸 억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3차 대전이니 뭐 중동 전쟁이니 이런 거 전면전이니 이런 것들은 다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걱정이 끊어지게 되면 유가는 당분간은 쪼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마 고점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90불 넘어가기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게 되겠죠. 네. 고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반도체 사지 말라니까 또 반도체 왕창 샀대. 오늘은 자동차를 사야죠. 지난 주말 요즘에는 자동차를 사는 거고 반도체는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죠. 물론 소부장 쪽 같은 경우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려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동 문제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따로 걱정하지 마시고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들은 일단은 오늘까지는 올랐죠.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되거나 주가가 조금 다운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경기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보면은 1,400원 넘어서 뭐 1,450원 뭐 신고가를 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요때와도 다르죠. 네. 2022년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환율을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1,400원 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금융 투자가 매도를 이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쪽이 오늘 매도를 치긴 했습니다만 별로 티 안 나죠? 네. 기관적 매도. 물론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크게 티 안 났지만 이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많이 이거 한번 볼까요? 일별 동향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금융 투자의 이러한 움직임들은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일별 현황 잘 보세요. 자, 금융 투자를 볼게요.
짜잔 하고 보면 오늘 15일이죠. 보세요. 1조 3천억 팔았죠. 그전에 물론 계속 팔았지만 이번에 5천억 팔았고요. 이번에 314억을 팔았습니다.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될까?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외국인 매수가 무지하게 들어왔죠. 보세요. 외국인 매수가 짜잔 하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대응책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들어가면서 시장을 균형을 맞춰준 거고,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거잖아요. 외국인 순매수 1조 원,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순매도한 게 1조 3천억. 만기일 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점점 포지션이 다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시면 아마 오늘 오후부터라도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리고 아마도 내일 정도부터 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 바닥이라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닥 인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를 통해서 지수 바닥을 잡아주는 형태, 이렇게 해서 반등이 좀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요, 시장이 반등이 나갈 때 또 누가 움직일 것인지 좀 보셔야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요. 반도체, AI, 자동차 이런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플러스 났잖아요. 근데 주가는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내렸겠어요? 2차전지하고 뭐 저거 바이오나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겠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융투자가 사는데 외국인까지도 사버린다 그러면 짱대 양복 나오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금투하고 외국인들 얘네들이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게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7종목입니다. 미국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이 존재하고 있지만, 물론 테슬라는 탈출했지만, 네, 그 다음에 배터리 하시는 8종목이 있죠. 근데 성투사에게는 7종목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현대차 EUP,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7종목이란 말이야. 사실 종목으로 따지면 5개밖에 안 되지만 우선주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재밌는 건 뭐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끝. 왜 기관들이 사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끝. 네. 이것만 갖고 놀아요. 왜냐면 얘네들만 가지고 놀아도 충분하거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얘네들만 가지고 있어도 오를 때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 주가가 내리는데, 얘네들만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지? 재밌는 건 얘네들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다? 주도주란 얘기예요.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업들, 향후에 국내 증시에 한국 시장을 먹여 살릴 그런 정도의 기업들.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온 자료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전자입니다. 반도체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다? 자동차. 나머지는 다, 네,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우리나라는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도체와 자동차. 게임 끝.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올라가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가 그렇게 신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간 게 없죠. 하지만 삼전 하이닉스가 올라가던 시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황이 달라지죠. 물론 2차 전지가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되면 포지션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게, 삼성전자가 1%만 올라가도 반응이 빡빡 왔었던 게 2차 전지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3% 올라가고 5% 올라가도 시장은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가시성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완벽하게 수급이 갈라서 가지고요, 삼전 하이닉스 전차 군단으로 넘어가는 거고 2차 전지 쪽을 배제시키는 거지. 수급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조선은 나쁠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분명히 말씀드렸죠. 멀리 봐야 됩니다. 경기가 완전 좋아야 돼요. 경기가.
그래서 이런 거 조선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저는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시간을 조금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도처럼 막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업종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 수가 많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종목이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네, 잘 가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종목이 많이 갖고 있는데 계좌가 계속 내리기만 한다. 그럼 여기 이 많은 종목 중에 그 흔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나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응? 주도주가 없는 계좌는요, 종목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현대차 말고 현대차 EUB만 갖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때 이게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상승률이 느리다. 느리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0% 넘어갔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한 30% 나왔잖아요. 현대차는 요즘에 보니까 수익이 얼마큼 나온 거야? 잘 모르겠는데 현대차 EUB 이런 거 EUB는 한 50% 나왔나? 모르겠네. 하여튼 얘들은 보면 좀 느려. 느려. 다른 것들은 많이 상승할 수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올라가면 300% 500%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500% 600%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비중을 많이 사야 된다. 비중이 다른 것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긴 있는데 다른 종목들하고 비중이 똑같아 버려. 그러면은요, 이거는 그냥 시장의 영향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는 분기 배당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A라는 중소형주에다가 500만 원 투자했고 삼성전자에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어떤 계좌가 만들어질까요?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장에서만 계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장에서 오히려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계좌가 떨어졌어. 왜? 얘의 비중하고 얘의 비중하고 똑같다 보니까 얘는 한 6% 빠져버리는데 얘는 2% 오른단 말이지. 삼성전자가 6% 올라가면은 완전 폭등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비중이 곱하기 2, 곱하기 3 이 정도로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삼성전자가 2% 올라가면 곱하기 3 해가지고 6% 올라간 효과가 나오지. 이해되시나요? 주식을 팔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수수료를 종목당 2,000원인가 주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대해 문의해 보시면 요즘엔 다 종목 이동해 줘요. 네. 종목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증권사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6만 원 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주식이 B증권사로 넘어오는 순간 현재가로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8만 원으로 잡혀버리는 거지. 내 평단가가 좀 이상해져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비중 60%면 수익이 60%라고요? 자,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올 때는 하시면 됩니다. 네. 타이밍이 나올 때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하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도주가 잘 잡히게 되면 주도주가 뭔지 파악이 되면 이제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잘 가는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야 되겠다. 근데 잘 가는 쪽이라도 중소형주는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어요. 대형주에만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평단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거는 좋은 데인가 보다. 옛날에는 넘어갈 때는 전부 다 그랬어요. 평단가가 그냥 현재가로 잡혀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대로 다 나오면 좋은 거고요. 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요, 아직 멀었다는 거. 네, 아직 멀었다는 거.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여기서 준비가 있어요. 라커룸에 선수가 이제 싸우기 전에 라커룸에 딱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숨고르기 하면서 막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막 그냥, 네, 막 그냥 기도하면서 막 그냥, 네, 준비를 막 하고 있었던 거지. 여기서는 라커룸이야.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냐면 링으로 올라간 겁니다. 딱 이제 땡 치기 전이에요. 땡땡땡 라운드 원 해가지고 딱 이제 붙기 바로 직전이야. 이제 원투 원투 이런 거 하기 바로 직전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수 소개하는 그 구간이란 말이야. 청코너 반도체 와 그에 맞서는 홍코너 네 자동차 와 누가 있지 모르지만 네 뭐 얘네들이 이제 링에 올라온 거야.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거지.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는 그냥 준비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붕대를 10번 감을까? 5번 감을까? 그거 준비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링에 올라간 게야. 네. 지옥의 불기둥을 깨고 귀환한 네. 뭐 저승사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응? 증권사마다 수수료랑 뭐 그런 거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증권사에다 문의해 보셔야지 됩니다. 네. 어, 그 현대차 이웃 우선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현대차에는 그냥 우선주가 있고 이웃비가 있고 사무비가 있어요. 근데 배당금을 치게 되면 배당금은 이웃비하고 사무비가 둘 다 100원씩 받고요. 이 우선주는 50원을 더 받아요. 네. 50원을 더 받죠? 응? 맞나? 맞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니지. 이웃비가 100원 더 받고 사무비가 50원 더 받든가? 그것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냐? 이렇게 돼 있던가? 이웃비가 배당을 가장 많이 받죠? 네. 가장 많이 받죠? 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원래 그 배당금은 똑같지만, 근데 이 현대차 우선주는 무엇이 안 되느냐? 특별 배당을 현대차에서 지급을 할 때 우선주는 특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웃비와 사무비는 특별 배당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맞지? 맞나?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때 내가 강의를 할 때 알았는데 이게 나는 다른 우선주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배당 특강할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했죠? 23년도 특강에서 배당주 투자할 때 나온 거였는데요. 음. 오오오오. 기억이 안 나. 네. 아니 특별 배당이 지금 이게 뭔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내가 알려준 게 있었는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네. 알고 넘어가야 돼요. 가만있어 봐. 여기 3 부에서 나왔던가 보다. 맞나? 아. 야 강의가 진짜 옛날 거 다시 보지만 너무 대단하다. 너무 잘해 놨는데 이거. 참. 강의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거야 이거? 여기 있네. 현대차 우선주 배당이요. 네. 맞네. 맞네요. 자 다시 그냥 우선주와 사무비는 50원 더 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웃비만 100원 더 주는 거예요. 이웃비는 100원을 더 줍니다. 네. 100원을 더 주고요. 특별 배당은 우선주는 안 주고요. 사무비와 이웃비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 배당도 받고 배당금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을 저는 선택해서 이웃비를 상게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도 지금 현대차 쪽 보시면 이 시총이 아이고 씨. 아이고. 현대차 우선주 가시면 현대차 우선주가 3조 6천이죠. 그다음에 이웃비가 5조 5천억. 그다음에 사무비는 3,5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요거가 지금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 작년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강의 자료가 있어요. 음. 그게
특강하신 분들 이제 이거 보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맞나 이거? 맞죠? 네. 이렇게 돼 있죠? 현대차 우선주 배당, 현대차 우선주 뭐 이게 그 우리 특강할 때 썼던 자료예요. 네. 주가가 11만 원인데 배당은 1,850원, 현대차 우선주는 수익률이 10% 정도 된다. 이웃비는 뭐 10만 900, 1,900원, 여기 1,850, 사무비 이렇게 돼 있죠. 우선주는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넘어가면,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 후에 남은 이익 잉여금의 분배에서 추가 배당이 나올 수가 없다. 사무비와 이웃비는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 시점 이웃비의 투자가 매우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 큰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 큰 차이 안 나요. 이게 언제였냐면 작년 10월에 했었던 강의예요, 여기.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웃비를 샀잖아요. 이웃비. 이 우선주를 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때는 9만 원대였지. 10만 원 아래쪽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10만 원 여기 아래로 안 나왔었나? 10만 원,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매수를 많이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상승률은 비슷비슷해요. 네, 수익률 비슷비슷하죠? 네. 뭐 거기서 거기지 뭐 10만 3천 원에서 16만 원 가나. 근데 상승률은 이웃비가 조금 더 많이 간 것 같긴 하다, 그죠? 조금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간 것 같긴 했습니다, 그죠? 네, 그냥 그대로 가셔야지. 왜냐면 그때 내가 매수하는 가격대의 어떤 차이도 있죠. 지금 이제 그냥 우선주는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웃비는 15만 2천 원. 그리고 사무비는 14만 7천 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엔 뭐가 달라요? 배당금 100원과 50원의 차이인데, 현재 주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배당 비율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웃비만 합니다. 네. 사무비 하실 분은 사무비 하시면 되고, 이웃비 하실 분은 이웃비 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주는 재미없어, 솔직히. 네. 현대차 배당금 아직 안 들어요. 다음 주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배당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사무비를 하시든 이웃비를 하시든 뭐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웃비의 가격이 높고 사무비의 가격이 낮잖아. 근데 배당은 이게 높고 이게 배당이 작죠.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웃비를 하시든 사무비를 하시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당금이 워낙 많이 나와. 주가가 적기 때문에요. 네,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지금 시간을 거듭하면서 배당금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동차들은 더 가지고 가셔야 되는 입장인 거고, 대신에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매수하시면, 이거 그냥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률이 많아요. 네. 많이 한 10% 나왔네 벌써. 많이 나왔어요 벌써. 근데 저 밑에서부터 친구 보면은 또 이번에 또 더 산 거니까 뭐 하여튼 수익률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주도주들은 내가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싶을 때 더 사면 그네들이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로 계속 보셔야 되는 것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요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솔직히 뭐 저쪽에서 뭐가 올라간다, 뭐가 어쩌다, 뭐 저쩌다, 뭐 무슨 테마다, 뭐가 나왔네, 뭐 몰라도 됩니다. 네. 얘네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가성비 이웃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계산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우선주는 시총이 좀 큰 게 좋긴 하더라. 사무비는 3,500억, 이웃비는 5조 원.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선주를 사더라도요, 쬐깐한 건 안 삽니다. 예전에 뭐 무슨 삼성중공업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지금 우선주들 보시면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없어졌죠. 근데 뭐 제가 사는 우선주는 저는 딱 두 개 사거든요. 현대차 이웃비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이거 두 개 삽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총이 55조예요. 쟤보다 높아요. 현대차보다 배도 높은 거예요. 근데 다른 우선주 봐보세요. 뭐 SK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네. SK 말고 LG로 볼까? LG가 있고 우선주가 있잖아요. 얘네 보면 1,800억이야. 물론 이제 1,800억도 나쁜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아주 신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타 다른 우선주들은 이 시가총액이 뭐 100억, 200억 막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네, 애매한 것 같고요. 그냥 시총이 좀 큰 거 있죠? 네. 그래도 수조 원대 시총을 기록할 만한 애들은 글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하는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어디로 옮길 거지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편하신 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고 팔고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거밖에 안 하실 건데 뭐 굳이 네, 수수료 딴 데로 옮기시면 되죠. 네. 시총 60억짜리?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네,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우선주들 가지고서 뭐 근데 그런 우선주들이 올라갈 때가 있긴 있어요. 뭔가 우선주에 바람이 불 때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게 있죠. 사고 팔고 말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있냐고요? 뭐 분석을 하는 것도 있죠. 네. HTS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약 매매를 활용한다거나 그 안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익숙한 플랫폼이 아니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사고 팔고 매수 매도만 하는 거면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냥 수수료 제일 싼 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주는 바람이 불어야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릴 수 있으니까 각별히들 사실 때 조심하시고 가격 싸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도 시총 얼마 안 되던 놈이 네, 막 한 2000% 올라갔나요, 그거? 네. 2000%가 아니지. 한 7000% 올라갔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미친 주식. 그게 미친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돈 100만 원치 사놓고 그냥 묻어놓으면 언젠가 미쳐버릴 때 팔아버리면 쏠쏠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한 7000% 나왔어. 그럼 7천만 원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선주들은 그런 맛이 있는데 언제 갈지 몰라. 문제는. 언제 갈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근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우선주로서 쫙 베이스에 깔아놓고서 얘네들 올라갈 때까지 목탁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요. 장에 돌아서고 우상향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애들 여기서 대장이 누구냐 너 대장 나와 해가지고 이 대장을 잡아가야 돼요. 대장이 없으면 계좌가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움직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중이 낮아버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이게 내려갈 때 계좌가 올라가고 중소형주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것 때문에 계좌가 내려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 바람이 불어야 올라간다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요?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데 뭔가 그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사자. 왜 그 우리가 카바레 같은 데 춤추러 가면 뭐라 그래? 춤바람 났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주식 사자 그러면 주식 매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그런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요. 우선주 바람, 우선주 사자 이런 거. 그런 답변은 못 해드려요. 삥삥찌찡님. 네. 무슨 종목은 잘 갈까요? 무슨 종목은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런 답변은 드리면 안 돼요. 아무튼 자동차 전체적으로는 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전체적으로 잘 갈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겠죠. 얘가 어느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 부품주인가 또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잘 팔고 있으니까 그쪽을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고 또 반도체 쪽은 HBM이 일단은 정답이니까 그쪽으로 보셔야 되고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이 나왔는데 6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TSMC보다 조금 적어서 난 좀 불만이에요. 근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익금이 어느 이상 높아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보조금 받은 걸 얘네들이 이익금을 얼마큼 냈을 때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의 이익이 나면은 거기서 이쪽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뭔가 배신을 한다든지 협약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여기 지원해 준 거 이 9조 원대에 달하는 이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64억 불, 네. 64억 불을 받게 됐습니다. 자, 환율 상승 부분을 치게 되면 64억 불이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돈을 치면은, 네, 한 9조 원이 넘는다고, 9조 원 정도 된다고 했죠? 네,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진행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보조금 일단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네.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 그 통계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익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환율 효과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설명드렸죠? 아침에 판매량은 늘어났는데, 판매량은 줄었죠? 판매량은 줄었는데, 매출이 늘었어요, 매출이. 판매량은 줄고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봤더니 일반 자동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를 팔았다는 얘기죠. 하이브리드는 비싸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는 비싸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자동차 100대를 팔았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섞어가지고 90개를 팔았더니 100개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 근데 지금은 1200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적 같은 부분들이 실적 피크아웃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지만 더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돈 버는 것들은요, 네. 지금 그 때가 아닌 시점에서 주목이 안 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고, 뭐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추사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정말 주도주 정말 바닥에서부터 다 해주고, 수익률 잘 나오고, 계좌도 마이너스 막 30%짜리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고 막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집에 쌀이 떨어지잖아. 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오늘 뭐 그 스팸 문자 날리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달에도 뭐 10억, 20억씩 벌어간대. 걔들은 아침마다 고기를 먹어.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야지 많이 되는 겁니다. 그치? 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넘버원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하지만 네, 집에 쌀이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야. 네?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이 회사 돈 잘 버는데 왜 안 올라가? 사람들이 안 와서 그래. 없어.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야. 왜?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도록 하여라. 네. 저는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너무 직선적으로 잘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거죠. 오늘 전화가 왔었어요. 그 스팸 전화가 왔었어요. 핸드폰으로 왔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무슨 KB투자증권이래요. 그 전화해서 누구 되냐고 물어보대. 그래갖고 나다고. 나다. 그랬더니 어쨌느냐. 그 무슨 민테크. 네, 민테크란 주식이 6주 보유하신 것이 확인돼 갖고 전화드렸다는 거예요. 민테크. 근데 내가 민테크를 쳤지. 민테크? 없어. 뭔 이게 신박한 개소리냐. 그러고서 이제 좀 더 들어봤죠? 아니, 민테크가 상장 주식이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보유합니까? 그랬더니 민테크가 지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니 본인 아니세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뭐 그 뭐지 전화번호랑 막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그런 거야. 맞는데 내가 민테크라는 주식을 모른다. 뭐 한 주식이냐고 했더니 혹시 LG 에너지 솔루션 아시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에 파생되어서 나와 가지고 뭐 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제 상장할 주식이래.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지금 공모도 안 하고 아직 상장 예정인 주식을 내가 무슨 수로 보유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아까는 KB투자증권이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지네가 여기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뭐 그런 거래소라는 거지. 그러면서 민테크 주식이 보유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정말 모르세요? 막 그런 거였고 이 새끼가 나 정말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갖고 내가 그랬죠. "너 가져. 너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딱 정적을 이러더니 탁 전화를 끊더라고, 썩을 놈의 새끼들이.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너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나 진짜 이런 놈들이 근데 이런 놈들이 순진한 사람을 꼬여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 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사기꾼 뭐 어쩌고저쩌고 잡아야 된다면서 법을 강화하고 피해는 우리가 다 보잖아요. 네. 피해는 우리가 다 봅니다. 그 선행 매매하는 애들, 사기치는 애들, 막 그냥 몰빵을 독려하는 애들, 또는 신용회사랑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돈을 빌리라고 하는 애들 막 야 진짜 이런 놈들 진짜 때려잡아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로 오죠, 전화가. 그 전화기 그 번호 바꿔주는 그 단말기 해 가지고 한다면서요. 와. 근데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당황할 수도 있겠어. 왜냐면 상장 주식도 아닌데다가 내가 진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솔깃하잖아. 그리고 지들이 사칭하는 데가 무슨 뭐 어디 투자증권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주식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도 그거 있었잖아요. 뭐 기법 강의를 나한테 막 해 주면서 막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면서 "이 종목 보셨냐?"면서 뭐. 진짜 별의별 놈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아야지 사기도 안 당하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와서 AI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 막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지금 AI가 아직 좋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들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재밌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치에서 사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많이 올랐어. AI 잘 뜨는 거 아시죠? 더 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사세요."라고 고점에서 추천해 버린단 말이지.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요 상태에서 내가 주도주를 가지고 주도 업종을 가지고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은요, 신뢰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아무리 갖고 싶어도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그 이유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지 않았던 73,000원 아래쪽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주식을 살 사람이 없죠. 그리고 걔네들은 뭐라고 해요? "이제 삼성전자 안 됩니다. 누가 사요? 이제는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얘기만 들어보고도 또는 차트만 딱 보고도 이놈이 갈 놈인지 안 갈 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업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해 주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다음 주에 시작하는 성투사의 특강이잖아. 진짜 시기적절하다 너무. 야 이 성투사 얘는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강의를 지금 하냔 말이지. 사기 방지 협회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성투사의 특강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23 일부터 시작이 돼요. 공지는 네,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아는 것이 힘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면은요. 백날 주식해 봤자 성과가 없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다들 팔고 있지만 그 땡큐한 물량들을 누가 가져가고 있어? 외국 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네. 좋은 주식 많아요. 네. 좋은 주식 많습니다. 뭐 우선주라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은 본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본주가 잘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I am a boy. I am a boy. 이거를 내가 또 나는 소년이다. 이거를 알아야지 미국 놈이
I'm a boy 그러면 네가 나는 소년이다 얘기하는 건지 니놈이 뭐 헛소리 하는 건지 내가 아예 모를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특강덕에 계좌 30% 올랐어요. 잘하셨어요. 네.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300% 올랐다고 뻥 좀 치시지. 네. 아시겠죠? 차트에 대한 공부도 이제 종목 진단 같은 데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 진단에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종목 진단이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 종목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재료나 뉴스나 추세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종목 진단에는 뭐가 있었어요? 삼성물산이나 한국전력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밸류업 관련주들. 그죠? 삼성물산 이야기 있었죠.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 더 사면 되겠다 싶은데 그냥 올라가죠. 자, 이런 것들은 왜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을 할까요? 강의를 들어보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가야 돼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2만 원 아래쪽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2만 원 딱 찍고 내려와서 지금 약간은 혼란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았죠. 고점에서 팔았어. 진짜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이거는. 네. 팔고 나서 더 안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 떨어졌죠. 주가 떨어졌는데 이 당시에 보면 말씀드렸죠.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요 놈은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올 테니까 올라갈 테니까 그때 가서 사자. 그래서 2만 원 아래쪽을 지금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쪼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겠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빡 하고 와줘야 됩니다, 지금. 네? 느낌 빡, 네. 느낌 딱, 이렇게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딱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와우, 죽이네, 막, 이렇게. 네. 시장을 볼 때마다 그냥, 기분 좋아, 막. 차트, 계좌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들고, 막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도 올랐군요. 내일은 또 얼마나 오를까요? 뭐 이런 생각 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도주가 없다는 거. 종목이 이상한 것들만 잔뜩 있다라는 거. 저도 이상한 종목이 있어요. 개 같은 주식들이 몇 개 있잖아.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 굴곡의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원래 상승장에서도 개 같은 주식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하락장을 거쳐왔으니 개 같은 주식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근데 이 개 같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계좌가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주도주가 있기 때문인데 이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개 같은 주식만 잔뜩 모여 있다. 그럼 이건 뭐야? 개판이지 이게. 이게 바로 개판이란 겁니다. 응? 이 개판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느리게라도 천천히라도 먼저 이렇게 준비해 놔야죠. 나중에 잘 되려고 하면 안 돼. 나중에 한꺼번에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기회를 주잖아, 또. 자동차가 또 기회를 주죠. 반도체가 또 기회를 주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나도 용평이 있어요. 네. 에브리바디 물려 있는 거지, 뭐. 용평, 용평. 그 욕하면 하는 거야. 근데 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아니면 걔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놈 때문에 내 계좌가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백날 쳐다봤자 여러분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냥 놔뒀다가 한꺼번에 팔아와서 저기 뭐야 수익 요 대형주 정리할 때 정리하거나 그렇게 일괄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올라올 때 한 번씩 튈 때 있죠. 이럴 때 팔아가지고 내 현금화 시켜갖고 끝내거나 이렇게 가셔야지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큰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전략들은요. 이제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도주를 팔아야 할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밀 때 그런 개 같은 주식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팔아 버려도 아무런 충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주도주 쪽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주도주가 하나도 없어서 다 개 같은 주식이다 그러면은 여기 계속 떼어내요. 어떤 것부터 마이너스가 큰 것부터 떼어내 가지고요. 계속 주도주 쪽으로 조금씩 갈아타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이쪽을 점점점 키워가야 돼요. 그러면 요쪽은 마이너스 쪽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플러스 쪽은 점점점점 비중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타서 제대로 된 수혜를 받을 때 내가 계좌가 플러스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매매하지 않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만 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거 대충 굴러다니는 거 주워 담으면 대충 수익 다 납니다. 그래서 상승장 넘어갈 때는 그런 애들이 갑자기 미치적 튀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마이너스가 큰 종목, 근데 마이너스가 큰데 마이너스 70%야. 근데 비중도 더럽게 많아가지고 비중이 대빵 커요. 다른 종목도 요만한데 지 혼자 마이너스 70% 계속 물타기다 보니까 이놈만 계속 몰빵 막 이렇게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잘라요. 요만큼 잘라갖고 다른 거 사고요. 요만큼 잘라갖고 다른 거 사고요. 네, 이렇게 조금씩 갈가내가지고, 네, 비중을 작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 단박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털으려면 힘들어요. 많이 샀는데, 그 털어내면 힘들잖아요. 밀어버린 건 손절 아니지. 손절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손절 매도는 그냥 형식상의 손절 매도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단독으로 팔게 되면 손절이잖아. 하지만, 하지만, 마이너스 뭐 한 50만 원 나온 게 있고요. 내가 플러스 오늘 100만 원 실현을 했어. 그럼 요거 팔 때 같이 팔아버려요. 그러면 나는 플러스 5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요것도 팔고 요것도 팔아서 종목 수도 줄어들고 현금도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떼어내서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많은 주도주였다.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몰빵을 쳤어. 이거는 내가 괜찮다고 했죠. 그냥 놔두셔도 된다고. 이거는 굳이 떼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올라갈 주식인데 떼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더 사버리거나 더 사기는 어렵겠지만 더 사버리거나 뭐 그렇게 가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만약에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떼어낼 필요가 없지만 주도주가 아닌 비주류 종목이야. 근데 얘네니까 비중이 많아. 그럼 이거 잘라내야 돼요. 네, 조금씩 잘라줘야 돼요. 조금씩. 그렇게 덜어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회사를 인수해버리거나, 그죠? 그렇게 하셔야죠. 작년에 방송을 안 들으셨구나, 정주행님은. 그죠? 작년에는 방송 안 들으셨구나. 이 작년에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은 팔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 사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손절이라는 부분들은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절 매도를 치는 것이 가망이 없을 때 하는 것과 전략적인 손절 매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망이 없을 때 하게 되면 피곤해요. 정주행 님이 아마 삼성전자 비중이 많았던 상태에서 작년에 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마 지금 네, 플러스로 많이 넘어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쉽다. 그죠? 사실 손절 매도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돼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내 계좌에 영향을 많이 줄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지. 자,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작년에 계좌를 올려온 것보다 사실 이제부터 올라갈 것이 더 가파르고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30짜리가 플러스 0이 됐어요. 계좌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더 많이 나오신 분도 있고 더 조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짜리 계좌가 플러스 0으로 넘어갔다. 이 정도가 이제 지금의 팩트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0%짜리가 이제 똑같은 기간을 거치게 됐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0%짜리라도 플러스 20이든 플러스 30이든 이렇게 플러스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준비 과정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승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훨씬 더 강하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더 빠르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를 팔아 가지고 2차 전지 사신 부분보다는 낫네 그래도. 삼성전자 사 가지고 2차 전지 산 사람들은요 150만 원에 사 가지고 지금 50만 원 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15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 3분의 1 토막이잖아. 그럼 몇 프로요? 마이너스 이것도 한 70% 되는 거야? 이렇게 까이는 건가? 야 이걸 멘탈을 어떻게 견디지? 하긴 뭐 170만 원 사 가지고 30몇만 원에 있는 LG생활건강도 잘 버티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야. 괜찮아요. 네. 다 처음이니까 실수하는 거고 그런 건데 두 번째부터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꽃길을 걷고 있는 거야. 네. 2차 전지 뭐 말로는 아직도 뭐 저렇고 하지만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팔아먹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죠. 네. "포스코 홀딩스를 왜 파냐? 저 바보냐? 멍청이냐? 똥개냐?" 그런 얘기했고 우리가 팔아먹고 나서 76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배야.'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잘 팔았잖아. 더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매도하고 나서 올라가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떨어진 근데 이걸 아직도 들고 있지. 60만 원, 5만 원, 70만 원에 사 가지고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들고 있어. 이런 것들은 회복하는 단계가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않겠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도 LG생활건강은 100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런 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네. 계좌가 수익이 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 같은 상황에서도 매수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매수할 때가 요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딱 100% 나왔어요. 딱 100%. 딱 100% 에서 팔았어요. 그냥 전량 다 팔았어요. 왜냐면 2차 전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싹 갖다 팔아 버린 거지. 근데 지금도 2차 전지 사요. 2차 전지 아직도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고 아직도 그냥 뭐 2차 전지 잘못된 기사 나오면 뭐라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네. 중국은 말이에요. 경기가 지금 좋아져야 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지 화장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됩니다. 한중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랑 거래하는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탈중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요. 금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이 부분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금을 사 모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도 망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아시잖아요. GDP 세계 2 위고 덩치가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망할 염려는 없겠죠. 경기가 계속해서 처박힐 일도 없겠죠. 내려갈 만큼 내려가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쪼끔 '살기 좋아져요.'라는 느낌이 오겠지. 이때가 됐을 때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깐요. 주가가 무조건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무조건 어쩐 거야. 비중 많아도 안 되는 거야. 뭐 어쩌고 뭐 종목이 적으면 안 돼. 많아야 돼. 아니면 많으면 안 돼. 적어야 돼. 손절매도는 무조건 해야 돼. 뭐 수익이 나면 뭐 이렇게 이익 실현 무조건 해야 돼. 뭐 이거 이런 거 그냥 정형화된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뽀뽀할 때는 항상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입박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상대가 나랑 같은 편이면 어떻게 해? 같이 얼굴을 같이 이쪽으로 돌리고 있어. 얘도 책으로 배운 거지.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면으로 가서 같이 가나 옆으로 같은 방향으로 기우나 다르지. 상대방이 이쪽으로 고개 꺾었으면 나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만한 쭉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 한번 써보세요. 짝지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고개 이쪽으로 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미쳤네. 빡. 네. 네. 아시겠죠? 방향이 다르게 나오면 그걸 다르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 이거는 평상시에 나쁜 거야. 왜냐면 물타기라는 것은 언제 하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하니까. 샀는데 떨어지니까 물타 이게 나쁜 거지.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주가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 매수, 매수. 이것도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물타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평단가가 슉 내려가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그러면서 비중도 많아지지. 너무 좋아.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각도를 똑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 주댕이를 내밀고 있으면은 이게 코 때문에 안 닿는 거 아니야. 이게 하다가 마는 거잖아. 그렇게 하다가. 네. 근데 공장이 샥 들리면 네. 이 코가 마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확 네. 발발박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애들이 모르겠지? 네. 아무튼 네. 능동적으로 대응하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장이 올라갈 때조차도 그냥 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장이 장이 올라가면 장이 올라가면 말이에요. 매수가 괜찮은 거야. 마이너스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도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쪽도 한번 내려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이 정도면은 뭐 클럽 같은 데 드나들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내가 지금 클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뛰어논다고 해서 애들이 나랑 놀아주겠냐고. 안 놀아주지. 아이고 사장님 오셨다고 할아버지 오셨다고 입구에서 뺀지 입뺀 입뺀. 입뺀이 뭔지 아세요? 입구 뺀지. 입구에서 거부당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입뺀 당하게 생겼어.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때는 클럽이 그때 막 클럽에 가려면 어디를 갔어야 됐지? 네. 클럽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 때는 그냥 호텔 나이트가 최고였지. 네. 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아무튼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세요. 자, 주도주가 지금 너무 올랐다. AI가 상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생각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오르면 다 상투인가? 아니죠. 많이 오르면 상투가 아니야. 많이 올렸다고 상투가 아닙니다. 끝나야지 상투인 거지. 뭐가 끝나야 돼요? 업황이, 업종이, 상황이, 이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이, 실적의 증가세가 끝나야지 그게 상투가 온다는 징조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요. 왜 이때쯤 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추앙해 주는 애들이 막 엄청 등장하거든요. 가지고 사람들이 미쳐 가지고 꼭대기에 들어와서 와장창 물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야, 이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실적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게 피크야. 이제는 업황 꺾일 거야. 이건 안 돼. 그럼 여기서 좋을 때 파는 거야. 좋을 때. 이렇게 파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 뭐 찔끔 피크 하나 올랐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뭐 하고 있고 막 네, 상투다. AI는 끝났다. 뭐 엔비디아 저게 끝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안 끝납니다. 네. 엔비디아 조정 나면 또 올라가지. 조정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 삼성전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조정 나면 또 올라가지.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팔고 있죠. 완전 땡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팔고 있을 때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어. 좋으시겠네요. 본전에 파셔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막, 네, 다, 그 팔아먹은 거 다, 챙겨가지고, 나중에 한 20만 원쯤 돼가지고 파세요. 하이닉스도 봐봐. 8만 원대 샀을 때 그냥 하이닉스 이런 거 왜 사냐고 막 사람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19만 원 넘어가니까 19만 원대 이제 18만 원 얼마죠? 오늘도 올랐잖아, 하이닉스. 20만 원 눈앞에 있으니까 야, 이거는 이제 20만 원 간다는데 사야 되지 않겠네요.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죠. 네.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황이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정을 감안하고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조정을 감안하고 가지고 가세요. 아직 상투가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상투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상투가 아니에요. 종가 신고가는 이날입니다. 11일 날. 18만 8,400원. 오늘은 18만 8,200원. 200원 차이로 종가 신고가가 안 나왔네요. 내일은 종가 신고가 나오겠죠? 지금 유럽 상황 굉장히 좋았는데 미국도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미국 시작했어요?
미국 일단 오름세로 출발할 것 같은데 네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 음. 서울반도체는 LED입니다. 그거는 마탱이 간 주식이죠. 네.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멀리 보는 입장으로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훅훅 좋아질 거예요. 자, 계좌가 상승하는 효과를 말씀드렸죠.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좀 에이 이렇게 아닌 것 같다가 또 갑자기 갑자기 그러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실망건 팔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정을 여러분들이 버텨야 합니다. 아시겠죠? 거봐요. 미국장 올라갈 것 같더라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재 요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그냥 받아 올리는 거지.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업황이 주도 업황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전차에 대해서는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무시하세요. 다시 올라간다. 낼름 사십시오. 비중이 많으면 그냥 즐겨. 비중이 적으면 이때가 기회구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2024년도는 일단은 패스하자 이거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올해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파는 해가 아니다. 떨어지면 더 사는 해. 예? 떨어지면 더 산다. 물론 파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굴 팔아야 돼요? 많이 올라간 애들, 개별주들. 그런 애들은 팔아도 돼요. 주도주는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빠방하게 들어가 있더라면 얘네가 올라가는 것만큼 여러분 계좌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이닉스 100%가 나왔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2024년도 4월 초반이에요. 4월 중반이죠 이제. 근데 하이닉스가 100%가 넘게 나왔어. 그러면 2024년을 넘어서 2025년도까지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 이거 도대체 얼마나 간다는 얘기인가? 에?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올 텐데. 그죠? "아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그러면 성투사 이야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투사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남편들은 오해하지. 네. "뭐 그 새끼 누구야?" 그 왜 있잖아. "뽀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은 네. 그 곤란한 말들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골치 아픈데. 네. 자 아무튼 돈들 많이 버시고 네. 내일은 쪼끔 좋아져 보자고요. 네. 내일은 오늘 우리 버틴 것만큼 쪼끔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기대들 가져가시고 돈들 좀 더 벌어가는 쪽으로 가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가야죠. 네. 2 주만 계속 가져간다니요. 가지고 있으면 2 개만 더 해야지. 더 사야죠. 때가 되면 살 날이 또 오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계속 가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못 사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2020년도 같은 불장이요. 그게 지금 오는 거잖아. 2020년? 이게 불장이 어디 있었지? 이거요? 이거 반도체 슈퍼 뭐야 2020년 요거 그때 코로나 그때 끝났을 때 그거요? 이거요? 이거는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친 장이고요. 이거는 불장이 아니에요. 불장이 아니고 무엇이 불장이냐? 이것이 불장입니다. 이것입니다. 내일 네이버 일 확률 네. 한 5만 프로쯤 되겠죠? 근데 네이버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시황 할 때? 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네. 이게 불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 얘기예요. 이거. 이거는 불장이 아니라 그냥 미친 거고요. 네. 사람들이 미친 거잖아. 미친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재수 좋으면 지금 5 년짜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직도 한 2-3년 남아 있다 보시면 돼요. 얼마나 오를지 감이 안 옵니다.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STX 뭐 대한해운 뭐 무슨 중공업 이런 애들 다 10 배씩 올랐어요.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주가 이제 해운주, 조선주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도주는 자동차와 반도체란 말이야. 아오! 삼성전자 이러다가 8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네.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죠? 거기까지 하면 안 되지. 네. 아무튼, 네. 10배까지는 어려워도요. 많이 갈 겁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는 가실 거예요. 걔네들은 시총 상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2000지 올랐던 것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특강 공지 뜨면 제일 최우선적으로 특강 가입을 하시고,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멀었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